안녕하세요. 최기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송 시 간병비의 인정 범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1일 개호 시간, 즉 1일 개호인 수의 인정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1일 8시간의 간병비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성인, 도시 이용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법원이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간병시간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1일 8시간 미만으로 간병시간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법원이 1일 개호시간을 8시간 초과해서 간병시간을 인정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운동장애뿐만 아니라 심한 정신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법원이 8시간을 초과해서 예를 들면 12시간 또는 16시간의 간병시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처해 있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5가지의 더 악화된 상태에 있다고 하면 법원은 12시간 또는 16시간의 간병시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5가지 악화된 상태가 뭐냐? 첫 번째, 튜브로 연동식 식사를 하고 있을 것. 두 번째, 기관을 절개해서 호흡을 기계적 방법으로 할 것. 세 번째, 흡입기로 가래를 수시로 제거해 줄 것. 네 번째로, 욕창 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할 것. 5번째, 도뇨관을 삽입하여 소변을 강제로 배출시킬 것. 이와 같이 5개 정도의 악화된 상태가 인정이 되면 법원은 12시간 또는 16시간의 간병시간을 인정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5가지 사항을 피해자 가족이 법정에 나가서 현재 피해자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인정이 될까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환자가 치료를 받는 병원에 사실조회를 해야 합니다. 사실조회를 할 때 이렇게 5가지 사항을 물어보면서 현재 피해자가 이 각각 사항에 해당되는지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원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기재를 해서 그 회신서를 법원에 보내게 되는데, 그에 따라 법원은 그 병원이 보낸 회신서 내용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고 하면은 12시간 또는 16시간의 간병시간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8시간 미만으로 간병시간이 인정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뇨, 배변, 식사, 착탈의, 여기서 착탈의는 옷을 입고 벗는 것을 말합니다. 목욕, 이러한 일상 동작을 간병인이 항상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간헐적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8시간 미만의 간병시간이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으로 부전마비, 편마비가 남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1일 간병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심하지 않은 정신장애, 이런 경우에는 약 한 2시간 정도 간병시간이 인정이 돼요. 그런데 보험회사 약관에서는 간병비 지급 대상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간병비 지급 대상이냐? 식물인간 또는 완전 사지마비, 이런 경우에만 간병비 지급 대상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이 편마비나 부전마비, 정신장애 같은 경우는 간병비를 한 푼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 가항과 나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험회사도 간병비를 인정을 하지만, 이와 같이 다항의 부전마비, 편마비, 정신장애 같은 경우는 간병비를 한 푼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데, 만약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러면
법원이 인정하는 간병비가 수억 원에 이릅니다. 수억 원. 따라서 약관상 합의할 때는 간병비를 한 푼도 받지를 못하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경우는 수억 원의 간병비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교통사고로 피해자분이 입으신 상해가 하지마비, 부전마비, 편마비, 그리고 정신장애, 이러한 상해들이면은 반드시 간병의 필요성이 있는 상해들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 약관에서는 간병비를 한 푼도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셔서 수억 원에 이르는 간병비를 보상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